금융소득 종합과세 왜 중요할까요? 이자 소득이 많다고 세금을 더 낸다고요? 연 2천만 원 넘으면 일반 세율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기타 금융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배당, 펀드 수익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원래는 15.4%로 끝.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받을 때 자동으로 세금 15.4%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에 1년 동안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알아서 빠져나가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저축은행에 연 4%로 예금하였다면 만기 시에 이자가 4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400만 원이 금융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이자 과세가 15.4% 부과되어 61만 6천 원이 세금으로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이자 소득 400만 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338만 4천 원이 이자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진세율, 즉 많이 벌수록 세금도 더 내는 구조라는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면 6.6%에서 49.5%까지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일반 과세가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1년 동안 예적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이에 대한 이자나 배당 소득의 합이 연 2천만 원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아 15.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 소득의 합이 연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천만 원은 금융소득 이외에 벌어들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천만 원 초과시는 모두 다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상품이 비과세 상품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애초에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입할 경우 이 상품에서 받게 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 상품, 조합원 비과세 예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세액 공제 상품의 수익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은 만기 시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국세청에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 통보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근접한다면 소득 분산이 필요합니다. 만기 일자를 조정하던지 해서 그 해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배당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고배당을 받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투자한 금액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